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자,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 시민 사이로 도착한 투표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사이로 시민 사이로 인도할 우리는 TBS. 네, 로고송 새로 만들었습니다. 들으신 대로요.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입니다. 21대 총선 이제 딱 30일, D-30입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덮치면서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당장 전통적인 선거 운동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고요. 후보자 역량이나 여야 각 정당의 공약 검증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선거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만큼 중요한 게 앞으로 이 4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의 삶을 결정할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요. 4.15 총선을 이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청취자 여러분, 전국 주요 승부처를 돌아보고 지역 민심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시사계의 봉황, 봉보러봉, 닥터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총선이 딱 한 달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선거운동 많이 못하고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죠. 다만 이제 각 정당마다 공천 후유증이 약간 있긴 한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이 뭐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금태섭 의원도 제가 볼 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하려다가 지금 그게 무산이 돼서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본인이 선거대 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천에서 불만 있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불만 제기나 제의 요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의를 통해서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뭐 코로나19를 대처를 잘하고 있네, 못했네. 이런 대처를 둘러싼 그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민심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수 언론들은 사실 우리 정부의 대처나 방역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이지만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다. 빨리 우리나라 접촉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좀 수입해라. 또 진단 그 시약이라고 그러죠. 시약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수입해라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골든 크로스라 그래서 확진자보다 이제 고침받고 다 병이 나와서 퇴소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현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만 하면 방역 대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보수 언론은 그런 얘기들은 잘 보도를 안 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발언이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랬었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BBC나 CNN이 정론지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들은 사실 물론 언론이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한 건 못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무작정 못한다고만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언론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BBC나 이런 CNN이나 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지금 미국 같은 거 그렇게 원래 드라이브 스루는 최일규 앵커님 잘 아시죠? 원산이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네. 근데 그걸 의료계 이런 방역 시스템에 적용할 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이 결국 그렇게 된 거니까 저는 이게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고 나면 남는 방송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D-30 맞아서요. 지금부터 충청, 호남, 대구, 경북 세 군데 지역 신문 기자들 연결해서 총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권으로 가볼게요. 중도일보의 송익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예, 이렇게 연결돼서 반갑고요. 자, 네. 통합당에서는 말입니다. 집권 3년 차인데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청권 민심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네, 충청이 매 선거마다 균형을 맞춰오다 보니까 민심 또한 반으로 나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말씀처럼 미래통합당이 전면에 내세운 정권 심판론에 호응하는 지역민들이 있는가 하면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격돌하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충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선거 당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송 기자님, 근데 충청권에서 어디가 가장 격전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격전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충남 서부 지역이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보령 서천과 서산 태안 두 곳입니다. 네. 두 곳 모두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보령 서천은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예비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서산 태안은 민주당 조한기 예비 후보와 미래통합당 성일정 의원 간 대진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네. 보령 서천 그쪽은 해안가 아닙니까? 바닷가. 네. 예. 그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는 통합당의 승리였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일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어때요? 네, 말씀처럼 이 충남 서부 지역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란 특수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다른 시군에 비해 발전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충남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저희 정치권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는 보수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19대 대선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아슬아슬한 접전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게다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들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보령 서천의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태훈 현역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친박 의원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네. 기존에 일개 선거구였던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부터는 갑을로 좀 나눠졌죠? 네. 세종시는 어때요? 세종도 충청에서 주목받는 선거구 중 하나인데 좀 세종이 이번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갑각을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 지역을 포함하는 신도시 남쪽이 세종갑, 네. 기존 조치원 지역을 포함하는 구도심 북쪽이 세종을로 나뉘었는데요. 세종갑의 통합당은 바른미래당에서 당적으로 옮긴 김중록 의원을,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구사장을 배치했고, 세종을엔 통합당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력하며 민주당은 강준현, 이강진, 이영선 예비후보 3자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합니다. 네. 지금 아까 송 기자님이 네. 약간 긴장하셔서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나소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통령 비서를 자치분권 비서관실 자치분권 비서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친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결국은 김태흠 의원은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친박 중에도 뭐 진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송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 분위기가 원래 거기는 보수가 강했지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저는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친박의 부활이라고 볼 만큼 친박 의원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또 공천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그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는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예. 최 교수님, 예. 너무 어려운 거 전망 이렇게 물어보면 안 아무리 되나요? 현지 기자라 하더라도 네. 그 뭐 금방 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망이니까. 맞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조금. 저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잘못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그 송 기자님, 네. 그 참여정부 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세종시 설계자로 불린 김병준 전 위원장, 이분을 세종을에 전략 공천한 이유가 있다면 뭘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김병준 전 위원장이 그 이유를 그 기자회견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조치원 등 세종 북쪽의 발전을 통해 세종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세종을을 출마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그 저희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상은 세종을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유리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김 전 위원장은 그 세종시는 험지가 아니고 사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보수 그 표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종을이라는 곳이 사실 이 세종이 그 보수한테는 그 뭐 김병준 전 위원장 말대로 사지나 다름이 없는 지역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세종시 출범 전, 그러니까 충남 연기군일 때만 해도 자유민주연합과 자민련, 뭐 자유선진당 등 이런 충청도 지역 정당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세종시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민주당이 강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6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만히 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세종시에서. 네. 보수로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TK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TK의 어떤 맹주가 되고 싶어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제 TK 지역은 워낙 그 보수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좀 험지로 가라. 그래서 아마 세종시로 가서 본인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텐데 네. 거기서 뭐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죠. 네. 자, 송익준 기자님. 네.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슬슬 충청 사투리가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송 기자님 여기 연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예. 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바쁘신데 취재하느라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자, 송익준 기자와 지금 저 전화 인터뷰 좀 중도일보에 해봤습니다. 자, 닥터봉 교수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충청도 지금 송 기자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했지만 요즘 약간 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당선이 됐었고 예.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제 이번에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추세가 저는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떤 형태로 선거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충청의 중도 어떤 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어떤 공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받느냐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지만 예. 그러나 박빙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지 사정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권을 돌아봤으니까 대전이 낳은 그 명품 발라드 가수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예. 닥터분께서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4.15 총선 D-30 특집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 시사계의 봉황 봉보로봉 닥터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충청도 상황 봤는데 이번에는 호남 쪽으로 가볼게요. 광남일보의 맹인섭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맹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맹기섭 기자입니다. 네. 자, 호남권 이번 총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민생당 현역하고 민주당 도전자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호남 정치 1번지를 통하는 그 전남 목포 아닐까 싶은데요. 예, 민생당, 예,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3파전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번 그 목포는 그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박지원 전 대표의 그 철옹성으로 비우되기도 했던 그 목포가 작년 그 6.13 지방선거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요? 혹시 네. 저 박지원 의원이 이 방송 듣고 있다가 좀 화 좀 내면 어떡하죠? 아마 그 정치 구단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그러실 일은 없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목포에 말이죠. 정의당은 윤소아 의원으로 결정이 됐나요? 예,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정해졌어요? 예, 지금 민주당은 김원희 후보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그 초반 여론조사 3자 대결에서 김원희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7% 내외로 앞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추후에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1대1 구도 분위기가 좀 잡히면서 박지원 후보와 2% 사이로 좁혀지기도 했는데 상당히 박빙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왔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광날보 맹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 하면 민생당, 지금 이제 민생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당이 이제 현역이 많고 또 민주당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제가 그냥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맹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하고 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동의한다면 광주 호남 민심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예. 또 초반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지표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많이 점수를 좀 깎아먹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여론조사가 불공정했다, 정확치 않다라는 불신감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민생당 현역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인물론이 부각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자꾸 백중세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미리 보는 뭐 여론조사 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네. 박지원 뭐 의원이야 다들 아시는 분이고 김원희 민주당의 그 후보가 박원순의 남자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러니까 네네네네. 목포 지역에서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후보가 됩니까? 김원희 후보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김원희는 서울시장 부시장을 했고 또 상대로 경선을 치렀던 사람은 전남 부시장을 했었고 경쟁했는데 일단 김원희 후보 승리를 끝났죠. 김원희 후보는 서울시의 경력보다는 청와대, 국회 두루 경력이 다양합니다. 네.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박원순의 남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문재인의 남자라면 혹시 몰라도 박원순의 남자로 불리는 거는 선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네.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목포 상황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그 밖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지역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면은 광주 쪽은 어떨까요? 광주요. 네. 동구 남구의 그 박주선 민생당 의원하고 예, 민주당의 이제 이병훈 후보가 이제 붙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광주 쪽이나 전반적으로 그 호남 지역을 눈여겨볼 곳이라면 리턴 매치하는 곳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동구울 이병훈 후보, 박주선 후보, 그 다음에 익산을의 그 한병도 후보하고 조배숙 후보, 예. 또 서구울의 그 천정배 육선 의원과 양양자 후보. 광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구울. 네. 이런 곳이 상당히 주목돼야 될 곳이고요. 또 하나 지금 박주선 후보는 아직 민생당에서 김성환 전 노월 부총장이죠. 네. 후보 아직 경선이 안 끝난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밖에 지금 본다면 광산을이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서 19일에 20일에 재경선이 진행됩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박시중 후보, 민영배 후보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그 반민주 정서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데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여기가 선거구 획정이 늦게 책정되면서 그 회룡면이 그 경선에 반영이 안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재심 보류가 돼 있고 이래서 여파가 경선에 탈락한 전남 동북권 예비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가 예상돼서 차후 향배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맹희석 기자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광주에 어때요? 지금 뭐 벚꽃 같은 거 만개됐습니까? 어때요? 벚꽃은 만개돼 있고 상당히 분위기는 봄인데 네. 정말 춘내 불사춘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맹 기자님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연결할게요.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선배님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광남일보의 맹인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일보의 진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입니다. 예. 네. 자, 뭐 대구의 뭐 상황이야 지금 총선도 총선입니다만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고 그랬는데 대구 지역 상황 좀 한번 잠깐 좀 일단 그거 들어볼까요? 어떤지요? 예, 정말 대구 지역은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정말 지금 도시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부로 확진자가 40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뭐 솔직히 말해 40명도 많은데 예전에 워낙 대구서 이 확진자 수가 한 700명 최대 70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루만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강 상태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다행스럽게 그런 지금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역 민심에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이 딱 D-30이에요. 이 코로나19와 이번 총선이 어떤 역학관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특히 TK죠. TK는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번에 또 대한민국 중에서 대구 경북이 또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심은 과히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춘제라고 그러죠. 중국의 설날과 같은 그런 연휴죠. 네. 그때 중국 사람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때 중국인 국내 입국을 막았으면은 대구 경북 이렇게까지 네.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죠. 심하게 덮쳤겠느냐라는 이런 좀 민심이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 좀 해보겠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양산도 아니고 원래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으로 가겠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네. 근데 왜 하필 수성을일까요? 이거는 홍 전 대표가 출마 전에 제가 또 홍 전 대표 측근과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영남일보가 작년 10월 11일자와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 지난해는 창간호입니다. 창간호와 올해는 10년호를 발행하면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차세대 정치 리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거기 두 번 다 실시했는데 두 번 다 홍 전 대표 1등을 했어요. 오. 2등은 김부겸 의원이었고 예. 여기에서 홍 전 대표 TK 민심이 자기가 이 지역에서 차세대 정치 지도자 1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하니 예. 대구 그리고 학교가 지금 대구에서 나왔고 네. 그러니 이제 대구에서 한번 출마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역구를 수성을로 못 박은 다른 뭐 이유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수성구는 서울 지역의 정치 1번지 종로라 그러죠. 예. 대구 포함해서 TK의 정치 1번지가 수성구입니다. 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홍 전 대표는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대권 주자 아닙니까? 잠룡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대구 출마할 것 같으면은 대구 정치 1번지에 출마하는 게 자기가 의미가 있다. 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현재 대구 수성을의 후보들 몇 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나요? 현재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그리고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예. 이분이 지금 통합당 예비 후보로 두 분이 지금 출마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 네. 벌써 단수 공천 받아서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을은 아직 통합당은 그 후보가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가 보죠? 경선이 내일하고 내일 17일이죠. 17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통합당 경선 주자들 여론조사가 실시되죠. 17,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상환 후보냐 아니면 이인선 후보냐 두 분이 결정되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홍 전 대표가 이게 출마하게 되면은 무소속 홍준표 그리고 통합당 후보 한 분, 두 분 중에 한 분. 두 분 중에 한 분, 민주당은 이상식 후보. 예.
3파전이 3파전으로 가겠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뭐 전망은 뭐 섣부르겠죠? 3파전으로 갔을 때. 네. 예. 일단은 그 민주당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이과에 홍 전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과에 좀 미소가 좀 띄고 있습니다. 입가에 표가 분산되는 해볼만하다.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해볼만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대구 수성갑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그 예. 여기가 이 4선 의원끼리 빅 매치가 성사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4선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이분이 지난 20대 총선 때 무려 60% 이상의 득표율로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붙었죠. 그랬죠. 더블 스코어죠. 2배 이상 차이로 예. 완사이덕이 당선됐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조호영 지역의 이제 4선 의원입니다. TK의 제일 다선 의원인데요. 조호영 의원이 이번에 이제 수성을에서 바로 옆 동네입니다. 수성갑으로 전략 본청되면서 김부겸 의원과 이제 빅매치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수성갑의 미래통합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소위 말해서 컷오프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수성구청 재선 두 번에는 재선 구청장인데요. 이분이 지금 최근에 어제 아래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예. 여기다가 곽승문 의원이라고 제 17대 국회의원 대구 중남구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친박인데 네. 이분이 또 지금 홍문종 전 의원이 지금 만든 건 친박 신당이라고 있죠. 예. 네, 그게 친박 신당 주자로 수성갑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도 나서고 있어요. 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이래 되면은 보수 갈라치기,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네. 조호영 의원에다가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그리고 곽성문 전 의원. 4파전. 이분은 결국은 보수표가 갈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우리 민주당 후보에도 또 입가에 미소가 또 네. 지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식 기자님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바쁜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영남일보의 진식 기자였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사계의 봉황, 봉보로 봉봉. 감사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예. 좀 이번 시간은 총선 시간에 네, 와서 알겠습니다.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예. 마지막 곡 소개까지 해주고 가세요. 우리 이선희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중에 그대를 만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